안녕하십니까. 벤틀리에서 구조 해석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근래 이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비용 절감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설계 시간을 감소시킨과 동시에 시공 물량 최적화 또는 이러한 부분들이 모든 설계자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주로 파운데이션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직급들에서 보통 하시나요? 사원이나 대리 직함에서 많이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만약에 파운데이션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어떤 툴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나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엑셀 시트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기존에 저도 벤틀리 조인하기 전에 파운데이션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코드 클라이언트들이 워낙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범용 툴을 사용하기보다는 스프레드 시트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엑셀을 많이 사용한다고 치면 회사마다 만약에 보고서 양식이 틀리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엑셀로 열심히 우리가 만들어진 어떤 calculation 시트를 다음 프로젝트에서 ACR 318-08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었는데 아니면 BS 코드나 유로 코드로 클라이언트들이 또 요구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또 파운데이션 설계 후 만약에 디자인 로딩들이 바뀌신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또 인풋 데이터를 열심히 쳐서 넣거나 보고 또 다시 넣으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제가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를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드 파운데이션의 최대 이점은 최적화 설계 프로세스를 이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 시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시간을 감소시킨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시공하기 위한 시공 코스트 또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감소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스타드 파운데이션의 어드밴스드 구성은 제너럴 모드와 플랜트 모드, 그 다음에 툴킷 모드 세 가지 모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드 파운데이션은 기초에서부터 도면 작성까지 일괄적인 작업을 하나의 툴을 이용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에서 첫 번째로 각각의 모드 해석들을 그러니까 사용자께서 필요한 모드들을 먼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림과 같은 어떤 스트럭처,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 아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상부 스트럭처 모델링을 스타드 파운데이션으로 불려들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처음부터 어떤 리액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입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MS 엑셀에서 스타드 파운데이션을 위한 인풋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임포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스타드 프로, 만약에 상부 스트럭처 모델링을 스타드 프로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셨다면 순수하게 버튼 하나만 가지고 리액션이라든지 스타드 프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들을 다이렉트 한 번에 직접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된 모드에서 작업을 생성하고 설계를 위한 인풋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설계를 위한 인풋 데이터라는 것은 철근의 직경이라든지 아니면 철근의 간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입력을 하고, 좀 불편한데요. 입력을 한 후 계산서 및 도면들을 자동으로 우리는 산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너럴 모드에서는 설계 가능한 기초 종류와 설계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너럴 모드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트, 아이솔레이션, 컴바인드, 파일 캡, 옥타고널, 그 다음에 스트랩, 그 다음에 진동 기계 기초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트 기초 같은 경우에는 형상의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형상, 사각형이든 오프닝이 뚫려져 있든 어떤 옥타고널 형태든 어떠한 형태든지 설계가 지원이 가능하며, 그 다음에 직접 기초와 파일 기초 또한 설계가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확대 기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 그림 보시게 되면 페데스탈이 지금 2개인 경우에 확대 기초를 만들 수가 있고, 또는 페데스탈이 하나, 둘, 셋, 네 개, 3개, 2개 이상, 3개 이상, 크게는 이 페데스탈 개수가 제한 없이 설계를 하실 수가 있으면, 또 하나의 장점은 페데스탈의 좌우에 편심이 있는, 페데스탈 위치가 파운데이션 도심을 기준으로 좌우에 편심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전후면으로 편심이 있는 경우 또한 우리가 설계를 하실 수가 있으면, 설계 기준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CI 코드, BSI 코드, 그 다음에 유로 코드, 캐나디안 코드, 인디안 코드, 오스트레일리안 코드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각 타입에 따른 코드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너럴 모드에서는 크게 리지드 타입, 그 다음에 매트 타입, 머신 기초 3가지 타입으로 우리는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리지드 타입 파운데이션에 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지드 타입에서 우리가 로딩 페데스탈에 떨어지는 반력들을 지정을 해주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그 하중 정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내가 어떤 하중을 이 파운데이션에 제어를 할 건지 로딩 케이스를 먼저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 로딩 케이스에 설정하시는 방법은 스타드 프로와 유사합니다. 일단 먼저 로딩이 들어가야 될 방들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방 안에다가 어떤 로딩들이 들어갈 건지 우리가 로딩들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로딩들을 어떤 페데스탈에 우리가 로딩들을 제어를 시킬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딩을 각 페데스탈에 지정을 해주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페데스탈 리스트를 넘버링을 이용을 해서 로딩들을 제어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선택한 어떤 페데스탈을 기준으로 우리가 로딩들을 제어를 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스타드 프로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인풋 데이터를 불러들인 게 아닌, 지금 현재 처음부터 어떤 페데스탈 위치를,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로케이션을 우리가 사용자들께서 먼저 설정을 하신 다음에 각각의 로딩 케이스를 설정하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현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기초의 크기 또는 기초 매입 깊이에 따라 집안의 허용 지지력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기 위해 Variable Bearing Capacity 기능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허용 지지력에 따른 기초 크기의 결정에 많은 도움을 드릴 것으로 사료됩니다. Variable Bearing Capacity 사용을 위한 정의 방법은 지금 보시는 글로벌 세팅에서
그림과 같이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고 기초의 폭과 그 다음에 매입 깊이에 따른 허용 지지력을 지금 보시는 테이블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각 작용 하중 조건에 따라 기초의 크기를 결정할 때 이 표에 있는 허용 지지력을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에 대해서는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사용자께서 결정하신 파운데이션 크기가 이 테이블의 어떤 값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 허용 지지력이 보관이 되게 됩니다. 파일 어레인지먼트 방법에는 프리디파인드 방법하고 파라메트릭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프리디파인드 방법에는 파일의 위치를 매뉴얼리, 그러니까 사용자께서 직접 좌표들을 넣어가지고 파일의 위치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 내에 있는 오토 제네레이터 파일 로케이션을 만약에 누르게 되면 파일의 개수는 최소 1개에서부터 최대 25개의 파일까지 우리가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각 하나의 파일 파운데이션 어레인지먼트가 나오게 될 경우 그 한 타입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경우의 케이스는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각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일이 5개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케이스별로 우리는 스타드 파운데이션은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입력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경우에는 파일의 사각 배치나 원형 배치에 편리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설계 기준에서 우리는 말뚝의 군말뚝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 파일 간의 간격을 제시하고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도록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주니어 엔지니어라든지 만약에 파운데이션 설계를 하는데 어떤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시게 되는데요. 이때 이러한 규정들을 만약에 어긋나게 배치를 하게 되면 스타드 파운데이션은 다음과 같은 워닝 메시지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드 콤비네이션과 스테이블 팩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중 조합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사용자가 각각의 로딩 콤비네이션들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각각 제공되어 있는 지금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에 포함되어 있는 설계 규정들에 의해서 각각의 로딩 콤비네이션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실질적인 코드에 있는 어떤 로딩 콤비네이션하고 파운데이션을 디자인하기 위한 로딩 콤비네이션이 부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스타드 파운데이션은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유저 테이블이라는 로딩 콤비네이션 유저 테이블이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저 테이블은 뭐냐면 내가 어떤 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위한 로딩 콤비네이션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때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이프티 팩터의 경우에는 지금 베어링 캐퍼시티하고 그 다음에 슬라이딩 앤 오버터닝에 대한 팩터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파운데이션 설계를 하시다 보면 각각에 대한 안전율, 그러니까 롱텀과 숏텀에 대한 컨디션을 고려하기 위해서 각각의 로딩 팩터를 서로 다르게 각 로딩 케이스별로 팩터를 다르게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 스타드 파운데이션은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 하중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기초의 크기를 결정을 한 후 기초의 시공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비슷한 크기의 기초를 그룹화하여 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스타드 파운데이션은 Show Actual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디자인한 그 파운데이션의 사이즈들을 지금 액츄얼 사이즈들을 그림과 그 다음에 테이블 형태대로 그런 디멘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reate 그룹을 누르게 되면 내가 어떤 임의로 이러한 지금과 같은 4개의 파운데이션을 그룹화하여 디자인을 하겠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과 해석이 끝난 후에는 이 네 개의 파운데이션이 그룹화가 되어 똑같은 리인포스먼트와 똑같은 파운데이션 사이즈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리포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조 설계를 완료한 계산서를 통해서 어떤 상세한 검토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펀칭 쉐어를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선택한 어떤 로딩 케이스에 의해서 어떠한 식들이 거분한 케이스가 되고 어떻게 이 식이 지금 검토가 되었다는 걸 상세하게 방정식과 거기에 해당되는 절 번호를 계산서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머리 테이블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기초 설계를 위하여 어떤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이솔레이션 부팅에서 내가 어떤 파운데이션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지 한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으며, 만약 내가 검토하고자 하는 부분이 플렉시블 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핑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체크를 바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컨텐츠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그쪽으로 점프를 하셔가지고 결과값들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흙에 의한 반력들을 다이나믹한 그래프에 의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면은 일반적으로 제너럴 어레인지먼트 도면과 상세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디테일 도면에서 치수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보이시는 버튼에서 컬러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봐왔던, 그러니까 CAD 툴에서 많이 보아하셨던 컬러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펑션이 뜨게 됩니다. 툴이 뜨게 되면 거기서 컬러를 바꾸시거나 아니면 라인 타입을 어떠한 오브젝트에 대한 라인 타입을 바꾸시고 싶으시다면 그 라인 타입을 바꾸게 되면 바로 도면에서 바로 도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도면 작업을 하시다 보면 계산 따로 도면 따로 하시다 보니까 또 이 파운데이션 드로잉을 위한 레이어 세팅을 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때 그리는 사람마다 도면을 그려놓고 또 다른 레이어를 또 레이어 매칭 작업을 또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스타트 파운데이션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세팅을 먼저 해놓으시게 되면 계산을 하고 도면을 작성할 때 그러한 타이밍들을 많이 감소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너럴 모드에서 매트 파운데이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트 기초에서도 파일 배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 뒤에 앉아있는 친구가 엔지니어는 아닌데 토마스라고 제가 만수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 동영상 만드는 걸 보고 배 설계하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배는 아니고요. 흔히 우리 발전 플레인트에서 보시면 HRSG 파운데이션을 기본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파일 어레인지먼트 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약 한 3분 정도의 동영상이고요. 스타트 파운데이션에서는 파일을 배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파일 배치를 하고자 하는 파일에 대한 좌표를 엑셀에다 먼저 옮겨놓고 파일의 좌표를 지정을 해놓고 카페스트의 개념으로 패스트만 하게 되면 바로 파일에 대한 로케이션이 설정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라메트릭 형태로 어떤 사각형의 형태도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양쪽 옆에 점 6개로 보였던 것들이 아까 보이시고요.
그다음 가운데 네 포인트가 지금 파일 로케이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파일을 우리가 임의로 배치를 해놓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남겨두고 딜리트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 모디파이어를 하실 때는 파일만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셀렉트 아이콘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필요 없는 파일들을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기초 모양에 따라 파일 배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금처럼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일의 형태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스택이 올라가기 위한 부분에 원형 형태, 서큘러 형태의 파일 어레인지먼트의 방법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큘러 파일 형태를 결정을 하고 만약에 센터에 파일을 박을 건지 안 박을 건지에 대한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센터 라인에 파일을 넣게 할 건지 없앨 건지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처럼 쉽게 파일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배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만약에 내가 설계하는 어떤 기초에 대한 경계 조건이 직접 기초이든지 아니면 파일 기초를 위해서는 어떤 스프링 상수를 우리가 달아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직접 기초인 경우 집안 조사에 의해서 집안 스프링 상수를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에 우리가 직접 집안 보고서에 의한 스프링 상수를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설계를 하시다 보면 이러한 집안 상수들을 제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허용 지지력과 그 다음에 허용 치마량만 알고 있으면 그 식에 의해서 바우엘 책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제가 해석하고자 하는 직접 기초에 대한 흑의 스프링 상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스프링 상수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 대한 직경과 길이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스프링을 계산해주지는 못합니다. 해주지는 못하고 단지 내가 지금 모델링하고 있는 이 부분이 파일의 헤드 조건이 픽스드인지 아니면 힌지드인지 그 부분들을 고려를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위에서 글로벌하게 파일의 스프링 상수들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각각 개별 타입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같은 푸팅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파일에 대한 직경이 분명히 달라질 경우가 생깁니다. 아니면 파일 길이가 틀려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스프링 상수가 우리가 틀려지게 되는데 그때 해당되는 파일에 대한 스프링 상수를 우리가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트 기초에서 메쉬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스테드 프로를 이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보일러 기초라든지 HLSG 파운데이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메쉬를 손으로 일일이 짰었습니다. CAD를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일이 절점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스타드 파운데이션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 메쉬들을 자동으로 메쉬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메쉬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메쉬 영역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메쉬를 짜는데 어떤 아웃라인이 없고 메쉬를 짤 수 없는 경우가 설정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메쉬의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 옵션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능 중에 필요하신 어떤 타입들을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메쉬 영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메쉬 영역을 생성한 후에는 각 영역에 대한 이름과 특성들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지금 바운더리라는 게 있습니다.
바운더리라는 게 있는데 바운더리는 말 그대로 내가 메쉬를 짜주기 위해서 어디를 리미티드로 볼 거냐가 바운더리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홀이 있습니다. 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어디를 홀을 뚫을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개념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홀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으로 컨트롤 리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롤 리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매트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의 사이징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경계 조건의 솔 스프링이 틀려질 수도 있고 또는 파운데이션의 두께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흙의 위에 올라가는 소일의 하이트 또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컨트롤 리전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그러면 컨트롤 리전을 서로 다르게 주시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어떤 다양한 어떤 설계 환경 조건들을 설계에 고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쉬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타켓 메쉬라는 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메쉬를 생성을 하고자 할 때 최대 맥시멈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각형 형태, 그 다음에 사각형과 삼각형의 혼합의 형태 또는 삼각형의 형태를 메쉬를 자동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 파운데이션 모디피케이션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모디피케이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매트 파운데이션을 설계를 하다 보면 보통 우리가 그 페데스탈 아래쪽은 유한요소 특성상 값들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페데스탈에 있는 어떤 영역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하중들을 우리는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쓰게 되는데 이러한 영역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토 제너레이터에 대한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 컬륨 페데스탈 위치에 자동으로 그 영역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이 영역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메쉬를 생성을 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보시는 각각의 포인트들에 대한 단면역들이 설계를 하실 때 무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려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트 파운데이션에서는 스타드 파운데이션의 로딩을 설정할 수 있는 거의 80%가 매트 파운데이션을 위한 어떤 로딩 케이스들 셀렉션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매트 파운데이션은 다양한 로딩 케이스 타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략적인 한 4가지 방법만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라인 로드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유한요소 프로그램을 쓰시다 보면은 라인 로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면 요소를 주기 위해서 그 포인트를 로딩을 주기 위한 절점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메싱을 하지 않고도 로딩을 제한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메싱이 없이 로딩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택을 위한 사이클 형태의 프레셔를 좀 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는 윈도우 그래픽상으로 지금 어떤 하중 넣는 방법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느 한 타임 매트 파운데이션의 한 타임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중 수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 스타트 파운데이션을 보시게 되면 그 익스포트 엑셀 스프레드시트라는 그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익스포트를 시켜놓고 거기서 모디피케이션을 한 다음에 다시 임포팅을 하시면 로딩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쉽게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이 아닌 우리가 그 사각형이 아닌 형태 사다리꼴이라든지 아니면 일정하지 않은 형태의 프레셔 주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각 기초 설계 데이터를 입력을 한 후 만약에 어떤 해석을 쭉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부분이 뭐 로딩이 잘못됐다든지 어떤 입력표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웃풋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보시는 그 해석 툴박스에서 내가 어느 부분이 해석이 됐는지 쉽게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매트 기초 설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길이 방향 또는 트랜버스 방향, 그다음에 길이 방향과 트랜버스 방향에 대한 탑과 바텀에 대한 힘에 대한 설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펀칭 쉐어에 대한 부분도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느 필요한 부분만 커팅 단면을 만든 다음에 그 커팅 단면에 대한 부분들만 우리가 설계를 또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매트 파운데이션에 우리가 빔 요소를 추가를 하셨다면 그 빔을 모델링을 하기 위한 디자인 파라미터 또한 우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드에서 진동 기계 기초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동 기계 기초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싱글 타입 블럭, 그 다음에 컴바인드 블럭,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이시는 컴바인드와 기어박스의 형태가 있습니다. 적용 하중 타입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회전형과 왕복형에 대한 타입을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싱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전형과 왕복형 타입 두 가지 하중을 다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는 컴바인드와 기어박스가 있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팅 머신 타입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기초의 경계 조건은 사용자께서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하기의 두 가지 이론적인 방법에 의해서 스프링 상수도 우리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파운데이션 머신 기계 기초 같은 경우에는 인풋 형태가 위저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 기계 기초를 설계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더라도 진동 기계 기초가 이런 형태로 설계 워크 프로시저를 가지고 있구나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진동 기계 기초에 대한 어떤 설계 데이터가 누락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풋 데이터라든지 해석이 진행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설계 데이터 누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계 기초 모델링은 메쉬가 오토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솔리드 형태의 우리 메쉬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 엘리멘트를 이용한 메쉬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이때 삼각형 요소 또는 삼각형과 사각형 혼합 요소를 사용을 하여 우리는 메쉬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 결과로는 기계 하중에 의한 모드 쉐입과
각각에 대한 우리가 아까 어떤 이론, 그러니까 직접 스프링 상수를 입력을 하지 않고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에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스프링 상수를 구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다음에 지금 ACI 351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에 의한 기초에 관한 검토들을 그래프화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플랜트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랜트 모드는 플랜트 산업에서 이제 많이 요구되고 있는 어떤 그 저장 용기, 그다음에 열교환기, 기초 설계 데이터를 위저드 형태로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떤 설계 초보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랜트 모드에는 버티컬 베셀 기초하고 호리젠탈 베셀 기초, 그다음에 오일 탱크, 천공 및 항탑 파일의 단면을 설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티컬 베셀 기초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푸팅의 디포메이션이 사각형인 경우, 옥타고널인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직접 기초와 파일 기초에 대한 타입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리젠탈 푸팅 같은 경우에는 컴바인드 타입, 아이솔레이드 타입, 그 다음에 스트랩 형태의 파운데이션 타입을 제공을 하고 있으며 설계 기준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CI와 인디아 코드만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로딩을 위한 ASC 규정과 PIP 코드에 대한 규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각 타입에 대한 코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플랜트 모드에 대해서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로딩 데이터를 받다 보면 가끔 이퀴프먼트에서 로딩 데이터를 받다 보면 타이밍들이 굉장히 안 맞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떤 스프레더 시트를 이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로딩들을 만들어 보시는 경험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특히 윈드라든지 세이지밍 로딩에 대해서 많이 한 번쯤 산출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윈드로드와 세이지밍 로딩들을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 ASC 7에 의해서 자동으로 칼큘레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체를 보존하고 있는 탱크의 경우 지진 시에 탱크 내 유체 거동 효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탱크 본체 파괴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PI 250 기준에서는 탱크 내 유체 거동을 고려한 지진 하중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에서는 API 250에 의한 지진 하중 자동 산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 코드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직접 그 하중들을 구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툴킷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툴킷 모드에서는 독립, 확대, 그 다음에 가이드 타워, 파일 기초 설계 및 천공 및 PR 축방향 지지력을 설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풋 방법 또한 위저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 설계 기준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ACI, BSI, 그 다음에 중국, 인디아 코드, 오스트레일리아 코드 등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각각 타입에 대한 설계 지원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센스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스타드 프로를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타드 파운데이션 버전 5.4가 자동으로 인스톨이 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인스톨이 되게 되는데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스타드 파운데이션은 베이직과 어드밴스드 버전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제너럴 모드인데도 어드밴스드 쪽으로 지금 어떤 기능들이 기울어진 형태들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베이직 버전에서는 물론 설계 기준이나 어떤 그런 기준들도 제한이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세 가지 타입밖에 설계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전에 설명드렸던 플랜트 모드라든지 툴킷 모드 또한 여기에 어드밴스드에 더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틀린 점은 뭐냐면 현재 예전 같은 경우에는 5.4 버전과 그러니까 지금 스타드 파운데이션 7.0 이하의 버전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서로 다른 파일 포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7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런 파일 포맷들이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고
지금 5.4 같은 경우에는 버그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벤틀리에서는 더 이상 디벨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스타드 프로와 스타드 파운데이션 어드밴스드 간의 상호 정보 처리 운영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카롤로스부터 해가지고 저희 한 네 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요. 스타드 프로에서 만들어진 모델 데이터는 스타드 파운데이션으로 직접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타드 프로에서 파운데이션을 익스포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파운데이션 디자인 모드 탭을 누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포인트들을 내보낼 건지 선택을 하고 로딩 케이스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보시는 Run Start Foundation Advanced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타드 프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운데이션의 전단 설계를 하기 위해 위험 단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 페데스탈에 대한 어떤 디포메이션 형상의 인포메이션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스타드 파운데이션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임포트 스타드 프로를 누르게 되면 내가 어떠한 로딩 콤비네이션과 로딩들을 임포트를 하겠다는 걸 선택을 해주고 임포트를 눌러주게 되면 스타드 프로에 있는 어떤 반력이라든지 기둥에 대한 지오메트리 형상 정보들이 다 스타드 파운데이션으로 자동으로 임포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드 파운데이션은 그러니까 스프레드 시트와 정보를 서로 상호 협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스타드 파운데이션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스프레드 시트로 내보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보낸 데이터를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우리가 만들었던 포맷을 알고 있다면 임포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각의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스타드 프로에서 만든 어떤 엑셀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유닛이라든지 그리드 타입, 그다음에 서포트 데이터, 로딩이라든지 모든 어떤 내가 설계해서 이용을 했던 데이터들이 엑셀과 서로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ISM이라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사실 지겨우시죠? ISM 계속 들으셨는데요. 근데 ISM은 저는 스트럭처 엔지니어입니다. 스트럭처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자 한다면 ISM이라는 것은 일종의 교두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저는 지금 벤틀리의 이유진이지만 ISM을 통해서 어떤 다른 회사의 이유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이 IS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ISM들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스타드 파운데이션에서는 네 가지에 대한 ISM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ISM 파일을 만드실 수도 있고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ISM 파일을 이용을 해서 스타드 파운데이션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만든 파일을 업데이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SM에서 지원되는 기초 타입은 일반적으로 독립 확대 파일 옥타고널 스트랩 형태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차기 버전에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ISM들을 구축을 하게 되면 i모델이라든지 어떤 DGM 파일 포맷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이러한 도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스러움을 많이 덜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드 프로와 ISM과 그 다음에 스타드 파운데이션에 관한 서로 상호 정보 처리 연동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동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ISM 기본적으로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ISM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타드 프로 모델 데이터를 만들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ISM을 통해서 스트럭처 모델링, 지오메트리들이 편심,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시다 보면 센터 투 센터를 모델링을 하시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옵셋 데이터까지 자동으로 임포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내가 설계를 완료한 후 어떤 컬륨의 사이즈를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스타드 프로에서
컬륨의 사이즈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이는 곧 ISM을 통해서 업데이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만들어진 데이터 반력 리액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스타드 파운데이션에서 임포팅을 위해서 지금처럼 아주 쉽게, 그러니까 어떤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제공해준 리액션들을 일일이 눈으로 확인해가면서 그런 실수들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많이가 아니고 거의 100%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당 로딩 콤비네이션들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시고 설계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떤 스타드 파운데이션에 대한 해석에 대한 모델링만 있다고 하면 파운데이션 설계를 위한 여러분들에 대한 검토 시간들은 사실 스트럭처 엔지니어, 특히 시빌이나 토목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검토해야 될 일도 되게 많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많은 그런 시간 로스들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는 그 시간에 시공 물량을 최적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드 파운데이션에서 설계를 하고 다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ISM 쪽으로 스타드 파운데이션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설계했던 파운데이션에 대한 인포메이션들과 거기에 따른 철근의 데이터들도 같이 속성들을 우리는 보실 수가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I 모델이라든지 어떤 3D 형태의 프로 콘크리트라든지 프로스틸 쪽으로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스타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벤틀리 프로덕트에는 굉장히 다양한 헬프가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실 느끼시지 못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헬프 기능에는 프로그램 내에 있는 어떤 도움말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스승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기능들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벤틀리 홈페이지에 내에 있는 빅 커뮤니티라는 게 있습니다. 빅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하고자 하는 컨텐츠를 여기다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답변도 바로 받기보다는 비슷한 유형들의 질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차피 같은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거나 아니면 그런 해결 답변에 대한 문서라든지 파일들 또한,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파일들 또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벤틀리에서는 유튜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세미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세미나를 한답니다라는 그런 동영상 파일들은 저같이 칙칙한 목소리가 아닌 아리따운 아가씨 목소리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다운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러한 아이템들을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 쉽게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